이재명 대표 기소 관련 질문에 답변이 나왔어요. 답변이 검찰총장으로부터. 답변 나왔는데 그러면은 오늘 그러니까 최근에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관련해서 굉장히 중형의 1심 판결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 이후에 지금 정치권에서 이거 지금 이재명 대표와 연결된 거다 아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반발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연결된 거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설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대표 기소 그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서 기소 여부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을 받아요. 그리고 얘기를 꺼내놓습니다. 들어보시죠. 사건의 실체가 명확히 규명되고 또 그에 따르는 책임이 엄정히 물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영과 정파 그리고 정당 이해관계를 떠나서 어떠한 고려도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하고 처리한다. 그런 원칙을 확고하게 지키겠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 상황과 관련해서 지금 판결문이 뭐 공개가 공식적으로 안 된다고 하죠. 근데 언론이 취재를 해서 그 판결문 내용을 좀 소개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요. 지금 자막으로 나왔어요. 그 판결문 중에 있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저도 같이 방북 추진. 법원이 이재명, 김성태 전 회장, 쌍방울 전 회장이잖아요. 통화를 인정했다. 그러니까 뭔가 이 통화 내용에 대해서 법원에서 이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뭔가 이 판단의 근거로. 하나 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얘기도 나오네요. 법원은 이화영이 바꿔줘 이재명과 통화했다. 김성태 진술 신빙성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런 걸 다 바탕으로 해서 1심 판결 나왔다. 이런 게 지금 판결문에 담겨 있다 그러네요. 자, 이런 상황과 함께 최수영 평론가.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 얘기 들어보셨는데 이 정도 얘기하면은 이 대북 송금 사건, 이 쌍방울 관련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할 걸로 보십니까? 그걸 시사한 걸로 보십니까? 아니면 좀 다르게 보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빠르게 할 걸로 봅니다. 지금 검찰총장이 이 정도 얘기했다는 거는 지금 법원의 판결문들을 면밀하게 분석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거기서 법원이 유죄를 9년 6개월 이화영 전 부지사에 구형한 이 법의 논리, 뼈대를 탄탄히 분석해서 그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죄와 그다음에 외국화원 관리법 위반 이런 걸로 충분히 그 기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법리에 맞게끔 하겠다는 것 같은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그 지난 4월에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의 그 변호인이 그랬잖아요. 이화영의 유죄가 이재명의 유죄고 또 이화영의 무죄가 이재명의 무죄다라는 그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이화영의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검찰 입장에서는 저는 충분히 그 증거도 많이 확보됐기 때문에 할 수 있으리라 봐요. 그래서 이원석 총장은 지금 자기가 9월 안에 저는 오히려 이 사건은 그렇게 2심에서 다투어봐야 저는 1심에서 워낙 많은 시간을 끌면서 거의 2년 가까이 끌면서 법리 논쟁을 벌였기 때문에 사실관계 다툼 이재명 대표가 알았느냐 이 여부만 저는 조금만 쟁점이 될 뿐이지 여기에 대한 검찰의 근처 근거가 맞춰준다 그러면 큰 어려움이 없을 걸로 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정기국회쯤에 그 전에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얘기가 다시 한번 또 전가를 강타하지 않을까. 지금 이원석 총장의 발언을 놓고 본다면 시기가 빨라질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켜봐야 되는데 여러 가지. 그리고 오늘 이 검찰총장의 발언 놓고 이거 뭔가 시사를 강력히 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정치권에서 좀 나왔는데 이런 가운데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1심 판결 결과를 놓고 민주당이 반발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움직임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자, 반발하는 움직임이 구체화된 건데요.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대북 송금 검찰 조작 특검법 발의. 그러니까 이거 다 특검법을 발의해서 특검을 출범시켜서 다 들여다보겠다. 그러니까 수사 자체를 특검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이게 특검법이. 특검법 대응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맨 밑에 있죠. 만약에 형사 책임이 물론 해당 수사 검사 탄핵도 추진하겠다.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고는 검사의 탄핵 얘기를 꺼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 검사 탄핵과 관련된 목소리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검사가 특정 사건을 특정 의도를 가지고 일정한 프레임에 의해서 사건을 만들고 일정한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 그게 지금 우리가 그 검찰에 대해서 갖고 있는 문제의식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되고 검사에게 책임을 묻는 가장 좋은 방법은 탄핵하는 것입니다. 자, 검사 탄핵, 특검법뿐만 아니라 검사 탄핵 얘기까지 지금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와 관련된 질문도 받았습니다. 어떻게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특검이 검찰을 수사하겠다고 하는 그런 특검 법안이 발표되었을 때 제가 이것은 사법방해 특검이다. 당장 그만둬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검찰을 넘어서서 사법부에 대한 압력 그리고 우리 헌법에 나오는 재판의 독립,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조기현 부위원장. 민주당 내에서 지금 이 대북 송금 사건 수사팀 검사들에 대한 탄핵 얘기가 이게 좀 구체적으로 좀 진행 중인 겁니까? 그렇죠. 일단 특검법 안에 예. 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진술 회유 조작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관련된 수사가 위법하게 진행됐다는 주장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 대해서 이 소명을 요구했는데 검찰이 자기들한테 유리한 이 자료는 제출하면서 실제 의문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제기가 계속 있어 왔고 그렇다 보니까 이 수사가 이 적법한 수사에 의해서 도출된 결과가 아니라 이런 것이 민주당의 분위기고요. 그래서 일단 특검법을 통해서 검사의 위법한 수사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거고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 또 헌법 위반 이런 사안들이 발견되면 당연히 탄핵 요건에 해당된다는 것이니까 검사 탄핵으로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겁니다. 과거에 이제 서울시 간첩단 사건, 유우성 조작 사건 거기에서도 보면 수사 과정에서 증거가 조작된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통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결국에 나중에 재판이 다 끝난 다음에 검사 탄핵안을 제출을 했지만 또 시간이 좀 오래 경과된 다음이다 보니까 5대4로 기각은 됐습니다만 결국에 국회가 헌법에 하고 검찰청법에 정한 검사의 어떤 위법한 수사를 견제할 방법, 탄핵권을 사용할 수도 있다. 물론 이걸 뭐 당장에 탄핵 발의하겠다는 건 아니고 뭐 순차적으로 이제 확인되는 내용들을 보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할 것으로 봅니다. 이순환 행정관은 이 검사 탄핵이 거론되고 있는 민주당 내부 상황. 왜 판사는 탄핵 안 합니까? 왜 판사는 특검 안 합니까? 저는 민주당이 지금 금도를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입법, 사법, 행정이 엄연히 분리되어 있는데 입법권을 가지고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는 이런 모습에서 과연 대한민국이 정상국가를 얼마나 더 유지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탄핵이란 단어가 너무 진짜 흔한 단어가 되어버렸는데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지금 국회에서 탄핵 소추돼서 심판된 게 7번 있습니다. 그 7번 중에 2번은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정치적 역사적 사건이죠. 그다음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리고 임성근 판사 그리고 안동환 검사 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탄핵으로 밀어붙인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단 하나라도 처리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각되고 각하됐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이재명 대표의 방탄만을 위해서 지금 검사 특검하고 탄핵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납득하실 국민이 얼마나 계실지 저는 궁금하고요. 이 수사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근거로 지금 민주당이 들고 있는 거 딱 이겁니다. 연어회 먹고 소주 먹으면서 회유 압박당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말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히려 이 말로 인해서 이 재판정을 더 농락시킨 걸로 인해서 저는 이화영 부지사의 그 형량이 더 높아진 데 기여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법 앞에서 겸손하고 겸허해지고 이렇게 탄핵 남발하고 할 거면 국회의원도 특검 포기해야 됩니다. 저는 2가지 특검 포기해야 되는데요. 불체포 특검 먼저 포기하겠다고 하십시오. 그리고 2번째 국민소환제 도입하십시오. 이렇게 검사도 탄핵하고 판사도 밀어붙이면은 국회의원도 잘못하면 국민소환으로 해서 배지 떼게 만드는 저는 그 제도도 도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이번 이화영 전 부지사 관련된 이 판결이 나온 뒤에 사실 판사에 대한 어떤 공격과 압박 그리고 뭔가 비판 이런 게 좀 굉장히 좀 많이 있고요. 최근에 이제 민주당도 그 판결 자체 그리고 법원에 대한 불만 표시를 좀 하고 있는데 그런데요. 작년 가을쯤인가요? 그때는 분위기가 좀 달랐어요. 당시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체포 동의안 그런 게 있었고 뭐 이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고 막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또 여당에서 막 이 법원에 대해서 뭐라고 했거든요. 당시에 또 민주당은 아니 법원이 뭐가 문제인데 사법부를 왜 뭐라 그럽니까? 약간 이렇게 반발했는데 그때 당시에 민주당에서 나온 목소리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야당 탄압에 이어 사법부까지 겁박하는 국민의힘과 정치검찰의 헌법 파괴 규탄한다. 사법부의 지극히 상식적인 기각 결정에도 불구하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압력에 굴복한 결과라고 비난했고
박찬호 교수님, 그러면 이게 작년 가을하고 지금인데,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좀 마음에 들고 유리하면은 사법부 정말 잘한다. 이거 왜 뭐라 그럽니까? 마음에 안 들면 이거 사법부 문제 많은데요. 이거 뭐 개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겁니까 지금 그럼?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특징 그랬을 때 이제까지 두 가지를 주로 꼽았거든요. 하나는 진영 논리, 내 편 쌓기. 두 번째는 이념 대결, 보수와 진보.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대한민국 정치의 특징이 됐다. 이게 뭐냐 하면은 사법 대결이에요. 지금 한 10여 년 전부터인가 정치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은 안 풀리면 이거를 갖다가 재판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법원의 판결에 의해 가지고 일희일비가 바뀌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갖다가 정치의 사법화 현상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매 사건, 정치인 관련된 사건의 판결이 날 때마다 여야의 희비가 엇갈려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됐을 때 당시에 국민의힘이 뭐라 그랬냐면은 당시에 당대표가 그랬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가 법치주의의 위기다. 비상사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유권 무죄. 야당 대표는 구속도 못 시키는구나. 권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당시에 여당 지지자들이 판사 신상털기에 나섰습니다. 자, 이걸 만약에 민주당이 했다?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똑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흘러서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구속령 1심 판결이 중형이 선고가 되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똑같이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나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루 이틀 된 얘기가 아니라 어떤 정치적 판결이 날 때마다 정치권이 유불리에 따라서 사법부를 비판하고 또 이거는 뭐 거의 뭐 소위 헌법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뭐 비상사태다라고 선포를 하고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는 악순환에 지금 우리 정치가 빠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 이 검찰총장이 오늘 출근길 발언을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발언, 최근에 민주당의 움직임에 대한 어떤 반응까지 다 나왔었는데 특히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요. 요즘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진짜 가만히 보면 지대한 관심을 갖고 반응을 연일 나타내고 있는데 어제까지 포함하면 사흘째예요 지금요. 화면 좀 볼까요? 자, 지난 8서부터인데요. 이게 8일, 9일 어제입니다. 어제 거부터 좀 볼까요? 굵은 글씨로 돼 있는데 대통령 당선을 감옥 안 갈 유일한 탈출구로 여긴다.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한 얘기예요. 그리고요 8일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재판받던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 된 거에는 재판이 중단됩니까? 그러면서 약간 논쟁의 소재를 딱 던졌죠. 그리고요 9일에는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 된 후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직상실됩니다. 그리고는 어제는 감옥 안 갈 유일한 탈출구로 지금 대통령 당선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저렇게 입장을 연일 내는 거는. 자, 그리고요. 한동훈 전 위원장의 향후 뭐 어떤 행보에 대해서 여전히 아직까지 확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런저런 얘기 최근에는 또 이 전당대회 뭐 지도부 체제를 뭘 어떻게 바꿔야 되는 얘기 이런 얘기까지 다 곁들여져 있거든요. 일단 목소리 들어보시죠. 지금 이 상황에서 당원들이 원하고 당을 위해서 출마해야 된다라고 하는 많은 분들의 뜻을 따라서 출마하는 것 또한 저는 가장 적극적이고 아니면 뭐 한동훈 위원장에게는 가장 위험 부담이 큰 행태의 정치적 책임을 지는 모습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임금님이 계실 때에는 세자 책봉이 아주 국본이라고 해서 사직에 제일 중요한 걸로 보듯이 우리가 한 분은 승계권은 부여하는 것으로 그렇게만 해놔도 굉장히 그 안정이 될 것이다. 상당한 이제 전당대회의 그 필요성이 뭐 거의 없다시피 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우리 당에는 필요한 아이디어이기도 하다라는 건 제 이제 오랜 당 생활의 경험에 따르는 판단이죠. 뭐 모르니까 저렇게 아직 판단이 본인 입장을 안 내거든요. 근데 앞서서 지금 이재명 대표 계속 압박 저격하는 거잖아요. 이승환 행정관. 저 저격하는 걸 보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과 이른바 대통령실의 입장은 같은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를 바라보는 시각은. 근데 사실은 뭔가 다른 현안에서는 약간 갈등 관계 아니냐, 거리가 멀어진 거 아니냐는데 이것만큼 일치하는 게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약간 한동훈 전 위원장이 뭔가 이렇게 맞춰가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2조 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본인이 다 못다한 것들 지금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당에 아무 직책도 없고 그냥 본인의 SNS만으로 저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굉장히 스피커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지금 당내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어떤 뭐 대통령이 됐을 때 뭐 이런 사안에 대해서 가져가는 사람은 없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정말로 야당의 가장 핵심되는 부분을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윤한 갈등이 우리 당의 가장 큰 리스크로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사적 관계는 관심도 없고 어떻게 되든 뭐 그냥 두 분의 20년 관계 뭐 우리 국민들 알 필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적 관계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정말 전대 출마해서 대통령실과의 관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책적으로도 어떤 대안 관계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저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정말 확실한 공조 관계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한동훈 위원장의 저 의문 자체를 던진 거는 지금 한국 정치에 굉장히 큰 의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저렇게 해서 소추가 되냐 안 되냐 이런 논리라면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럼 살인자가 대통령 당선되면 재판받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도 다시 우리 정치권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공조 아니냐 지금 예상 밖의 공조 약간 이런 설명 같으신데 최종 평론가 지금 이렇게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고 저격하는 게 2조 심판이 끝나지 않다. 그 연장선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요. 총선 때 2조 심판은 실패한 전략으로 지금 판정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지금 다시 하면은 그게 통하겠는가?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지금. 그러니까 조는 빠졌죠. 이 심판만 지금 나오고 있죠. 이 심판 나오는데 물론 선거 때는 그게 이제 실패한 캠페인이었다. 그 점은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선거는 졌으니까요. 그런데 과연 그게 이제 2조 심판의 책임인가 아니면은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계속 낮았다는 것에 대한 책임인가? 이건 논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여기에 대한 해석은 부부한데 중요한 거는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이 소추라는 단어를 쏘아 올린 이 타이밍과 이 말하자면 논쟁적 이슈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문제가 이제는 이재명이 그러니까 헌법학자들 속에 있었던 관념적 논쟁 중에 하나였던 소추를 가지고 있는 해석이 현실 정치에 등장해서 이것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게 정치권의 화두가 됐다. 이거는 저는 한동훈 위원장의 감각과 타이밍에 대한 그런 그 결정력이라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실제로 이렇게 된다 그러면 대통령실에서도 약간 가려운 곳을 긁어주나 하는 생각도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말하자면 리스크가 불거진 것을 탁 잡아채는 이 타이밍과 그다음에 소추라는 단어를 가지고 논쟁적 이슈로 만든 한동훈 위원장의 감각은 제가 보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 대통령실도 인정할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뭘까요? 그럼 밖에 이재명 대표라는 공공의 어떤 그러니까 공동의 어떤 대상을 놓고 대통령실과 한동훈 전 위원장이 약간 같은 생각을 갖는 모습이 저기서 나타난 거 아니냐. 약간 이런 해석이신데 알겠습니다.